네, 안녕하세요. 카리브TV의 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우입니다. 네, 좀 잘 나오나? 네. 저희는 오늘 좀 특별한 차를 만나러 왔는데요. 바로 좀 보기에 되게 좁아 보이죠? 오늘 차는 로드스터입니다. 로드스터. 예, 마쓰다의 미아타 MX-5 3세대 모델인데요. 미아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로드스터의 어떤 대중화를 가져온 아주 고마운 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마쓰다가 국내 출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는 분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꽤 많이 계시죠, 사실 국내에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예전에 미국에서 타본 적은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차라 한번 오늘 이 차의 오너 유태우 씨를 한번 만나서 옆에 타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이 작은 로드스터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어색하게 우리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태우라고 하고요. 다국적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를 조금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조금 좋아하는데 이런 차를 타고 계시는군요. 네. 한번 일단은 뭐 운전해 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요즘 보기 드문 그러실까요? 수동 변속기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이런 차. 이거 네. 오디오에 블루투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쓰다라고 하면 이름은 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마쓰다 어떤 브랜드인가요? 마쓰다라고 하면 저도 실은 이제 이 차를 타게 되면서 이해가 좀 생겼는데 이게 워낙에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그 3대장 브랜드 혼다, 토요타, 닛산 그거보다는 사실 약간 낮게 평가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70년대부터 90년대생들까지의 남자들의 마음을 한 번씩은 흔들어 봤던 그런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니셜 D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형제의 동생 캐릭터가 타고 있었던 게 마쓰다의 RX-7 모델이었고, 그렇죠. 그 모델을 통해서 마쓰다가 사실은 남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RX-7을 아시는 분, 만화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있을 텐데, 이 미아타라는 차는 지금 이 차도 그렇게 뭐 새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굉장히 낫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 3세대 모델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아타라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미아타, 흔히들 미아타라고 부르고 정식 그 모델명은 MX-5가 되겠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차는 사실은 이거의 1세대 모델이 가장 유명세를 탔고, 워낙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드스터라는 장르의 대중화를 처음 가능하게 했던 모델인데, 그때 그 1세대 모델이 나올 당시에는 유노스라고 해서 마쓰다에서 이제 분화된, 말하자면 현대의 제네시스 같은 뭐라 그럴까요? 서브 브랜드? 네, 서브 브랜드 개념으로 유노스라고 해서 유노스 로드스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유노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유노스는 배지도 다르더라고요. NA 모델은 배지도 다른데 특징적으로 이제 팝업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법규의 변경으로 팝업되는 눈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더 1세대 모델이 아이코닉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은 4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가 2년,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거기 도쿄 오토살롱에 취재를 갔다가 하드 전동탑으로 열리는 미아타 4세대 모델을 만나고 왔거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 실루엣이나 프로포션이 다르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아타 하면 소프트 탑이 강세가 아닌가. 아, 그런가요? 전통적으로? 네. 아, 애초부터 경량 로드스터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드탑이 실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역설적이지 않나 라고 소프트탑 오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얘기하셨지만 로드스터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로드스터 그러면은 되게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그런데 빠른 스포츠카, 두 명밖에 못하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자동차인데요. 뭐 딱 떠오르는 차가 저는 이제 BMW G4 네.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SL 시리즈, 네. 네, SL 클래스 같은 차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비싸요, 참. 그런 차들이. 맞습니다. 아우디 TT 이런 차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미아타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 네, 말씀하셨던 모델들이 사실은 미아타의 대중화를 보고 시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심지어 네네. 박스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럭셔리한 브랜드들에서 출시를 하다 보니 이게 뭔가 로드스터라는 장르가, 그리고 애초에 출발부터가 그 유럽의 그 오픈카 들로부터 출발한 게 이 로드스터라는 장르다 보니 사실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츠다가 굉장히 볼드하게 도전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가 좋게 만들려고 차에 꽤 많이 신경을 쓴 게 느껴집니다. 그 경량 바디라든지 그 외에 다른 자잘한 것들을 드러내는 기술이라든지, 뭔가 그냥 가볍게만 만든다고 모든 걸 드러낸다고만 가능해지는 게 경량화는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차는 원래 그럼 가격대는 지금 4세대 모델 기준으로 네.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기본 모델이 25,0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의 후륜, 스포츠카, 심지어 오픈카, 뭐 그 정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가져오게 되는, 그러니까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이 꽤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4세대를 구매하시려면 약 4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천만 원을 좀 넘게 주고 그래도 2인승 로드스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좀 해볼만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인, 딱 애매한 금액대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보다 비싸지면 포기를 하겠는데. 애매하네요. 네. 자, 그럼 이 차는 언제 손에 쥐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2015년에 샀는데요. 15년에 이 차를 구매할 때만 해도 사실 4세대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한테는 이제 큰 가격이었고, 그 가격을 들여서 4세대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NA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이고 미아타를 대표하는 모델이긴 하나 이미 차량이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80년 후반, 80년 말에 출시를 하다 보니 30년 가까운 차량의 차를 제가 다룰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마침 NC 모델이 적당한 가격에 나왔어서 그때 뭐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중고로 다시 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선 그렇게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츠다 MX-5는. 이 차 언뜻 드는 생각이 뭐 상태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안은 굉장히 구식이에요. 네, 이런 소재들이 네. 실은 요즘 느낌은 없죠. 이게 정확히 몇 년형인가요? 이게 06년식입니다. 그래서 2006년식. 지금 네, 이 차만 해도 약 12년, 13년 정도 된 모델이죠. 이 차를 만약에 AS 같은 것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센터가 없을 것 같은데 수리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하나요? 수리의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부품 자체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로드스터다 보니까 부품 자체도 여전히 수급이 잘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약간의 이베이와 뭐 약간의 일본 옵션과 약간의 발품만 팔면, 손가락품만 팔면 부품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차 자체를 만지는 것도 특별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미아타로 이미 유명한 국내 샵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도 꽤 그렇게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이 차를 좋아하지만 이거는 정말 불편하더라.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 한번 가죠. 단점부터. 단점은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네, 이게 오너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정말 즐거운 차고 탈 때마다 미소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차고, 제가 이 차로 출퇴근도 하기도 하고 그 밀리는 서울길을 뚫고 다니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나오는 코너들이나 잠깐 가속할 때의 그 가속감은 진짜 만족도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당연히 다 모든 부분들이 떨어지죠. 내장이라든지 뭐 안전장비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즐거움이 있는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잠깐 타봤는데 노면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이게 결국 사람이 어느 정도 뭐에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전 이 차에 기대하는 부분은 정숙하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은 타이어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 차 탓은 아니다, 바퀴 탓이다. 아까 보니까 타이어가 16인치 타이어, 네, 금호 타이어 뭐죠? 금호 엑스타 4였나? 엑스타 4X입니다. 네, 엑스타 4. 조금 정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네, 16인치. 조피디님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아니, 보니까 타이어 보면서 휠을 봤는데 사실 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휠은 좀 손을 보신 거죠? 네, 휠은 튜닝을 했죠. 휠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그 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미국의 1552사의 제품인데요. 1552는 사실 캠블락이라고 하는 드리프트 선수라고 하긴 뭐하죠, WRC도 있었고 하니. 어쨌든 그분 덕분에 유명해진 휠 브랜드인데, 사실은 이 브랜드의 휠을 이 차에 장착을 한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케이스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처음에 주문을 했을 때 자기네가 이 차에 맞는 그 스펙을 모르니 이 차 스펙을 좀 보내봐 달라고 해서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 차에 딱 맞게 커스텀으로 제작된 그런 단조 휠입니다. 네. 야, 비용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배송 부분도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APO를 미국 현지로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배송하는 데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쓰다라고 하면 이제 네. 인마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와 사람이 하나 될 정도로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브랜드인데요. 네. 뭐 실제로 운전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그 인마일체라는 말이 다가오나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차는 확실히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마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람이 말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따라주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차는 아시겠지만 이 세대 와서 ABS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ABS 외에는 다른 어떤 차체 제어 장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차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스스로 개입을 해가지고 안정성을 찾아준다거나 혹은 너무 코너를 세게 들어갔으니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어떻게 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그 고민을 한 결과로 차가 따라서 움직여주면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미아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차로 와인딩이든 서킷이든 꽤 여러가지 스포츠 주행, 가옥 주행을 즐겨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면을 또 느끼고 저 자체도 운전이 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부터 아마 차량 무게 배분 뭐 이런 얘기들이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전후륜 무게 배분이 50대 50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운동성이나 거동이 얼마나 경쾌하고 다이나믹한지는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못 느낄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의 그러면 엔진은 출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북미형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좌핸들 모델이고 북미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0cc의 170마력 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 이 정도 크기의 170마력 정도면 충분히 펀 드라이빙 하기에는 충분한 출력인 것 같은데. 네, 공차 중량이 지금 1110kg로 재원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무게당 마력 뭐 이런 것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 리뷰 같은 거 보면 그런 무게당 마력을 따졌을 때도 사실 내가 치고 나갈 때 실제 속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치고 나갈 때의 느낌, 가속감 같은 거는 어디 못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차를 들여오고 나서 뭐 좀 수리비나 이런 유지비에서 좀 크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것 외에 사실 수리 부분에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없고요. 유지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국산차 유지하는 거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왠지 이런 차 보험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료 부분은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이 보험사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마다 이 차를 어떻게 뭐라 그러죠? 가격을 매겨야 하나 혹은 이 차가 리스트에 없어서 오히려 보험 들 때 그런 쪽으로 고생을 했지 보험료 자체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아, 리스트에 없었어요? 네. 차량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없어요. 마츠다까지는 있었는데 마츠다 MX-5 뭐 몇 년씩 이렇게 들어가면 해당 차량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을 너무 여러 번 봐서 그 보험 어떻게 드셨어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들긴 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한번 들었던 보험회사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로 출퇴근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은 되지 않나요? 연비요. 네. 기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차가 그 연비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앱으로 따로 체크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거든요. 한 달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그걸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주유비, 영수증 같은 건 챙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타는 차다라고.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네. 이 옆자리에 뭐 기회가 있으면 뭐 누구를 태울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옆에 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워낙 희귀한 차다 보니 일단 타기 전부터 다들 이 차 뭐냐부터 시작해서 타서는 또 이 차 뭐야 라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호기심이었고 두 번째는 불편함도 있으실 테고 아까 오프닝 할 때 우리 둘도 굉장히 고생했지만
이 캐빈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그 트렁크를 들여다봤는데 네, 의외로 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픈카임에도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으나 트렁크까지 간섭을 하지 않고 여기 탑을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로드스터로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매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드스터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좀 낭만적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차 그냥 한 대 갖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달리고 싶거나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뚜껑을 열고 네. 좀 어디론가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차와 함께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동승자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5살 된 딸이 있어요. 그 딸이랑 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드라이브를 나가서 오픈을 하고 옆에서 깔깔거리는 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가장 이 차로 행복했던 순간이 이 차를 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공식적인 멘트를 남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로드스터라거나 컨버터블이라거나 이런 단어들을 썼지만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뚜따라고 하잖아요. 뚜따? 예, 뚜껑을 딴다고. 아하. 뚜껑을 따는 차다. 네. 그래서 출퇴근길 말씀 잘 하셨는데, 출근해서 퇴근길에 그날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사람이 뚜껑이 열리는 대신에 차의 뚜껑을 열면서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장인들이 한 대씩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현대차는 왜 로드스터를 안 만들까요?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미국에서 차도 잘 지금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로드스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누가 결정하나요? 보통 오너의 컨셉, 오너의 인식, 오너의 마인드셋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차로 우리의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 여러 세그먼트를 만들고, 비록 그 세그먼트가 수익성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것 덕분에 올라가는 브랜드 가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미아타를 어느 정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지금은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뭐 관심 없습니다. 네. 국내에서 네. 지금 미아타를 이렇게 중고라도 네. 살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당부도 좋고 팁도 좋고 뭐가 있을까요? 사실 경량, 후륜, 로드스터 이래버리면 그 어느 남자의 로망을 안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 해봐야지 아는 영역이고, 해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본인이 가까이에 경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모델들 잘 찾아보시고 꼭 한 번쯤은 로드스터라는 세그먼트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고 차가 뭐다, 운전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건 없나요? 가정에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달리면서 이 지붕을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시끄러울까봐 네. 차마 제가 열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네. 이거 지금 차가 좀 쓴 김에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뭐 지붕 여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지붕 어떻게 하나요? 미아타가 또 어마어마한 게 네.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탑을 열 수 있는 로드스터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잠깐 돌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스트레스와 함께 네. 그냥 네. 집어 던지시면 돼요. 아. 열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시는 그 오.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초 정도 걸리네요. 1초, 네. 뭐 전동 뭐 이런 것들 네. 10몇 초, 20초 걸리잖아요. 네네. 1초면 바깥 공기 마시고 1초면 다시 덮을 수 있고. 한번 덮어주세요. 아, 1초는 아닌가? 하나, 둘, 셋. 자리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이게 탑이 잘 젖혀지네요. 이것도 고장 나면은 국내에서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었는데요. 한국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네, 저 2차 타면서 오히려 국뽕을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됐던 한국에도 진짜 전문가들 많고 진짜 이 방면에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서 탑 수선, 탑 제작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야, 궁금해지네요 정말로.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네. 아니, 저는 전기차 탈 거예요. 제 차는 바로 저 앞에 볼트가 있는데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태우에게 미아타란? 유태우에게 미아타란 내내 차 자랑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오너라서이기도 하겠으나 미아타는 저에게 미소다 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 차 안 팔겠네요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보겠어요? 자, 오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 미아타 MX-5 3세대 모델을 옆에서 동승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옆에 타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편한 게 좀 많았어요. 네. 좀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올라오고 네. 이렇게 뭐랄까, 승차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 그런데 그에 반면 운전자에게는 크나큰 기쁨을 주는 그런 차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서스펜션도 튜닝이 되어 있고 다 제 입맛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수석이 배려가 안 된 건 맞습니다만 세팅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또 찾아갈 수 있겠죠. 네, 미아타와 함께 오래오래 펀드라이빙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